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시공회사의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외주공사는 안 합니다. 지금 소소하게 그냥 조그만하게 크게 자본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그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서 발전소 건설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판매를 하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은 운영을 하고 아주 작게나마 저희가 조금씩 개발을 해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직접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외주 영업을 한다든가 외주 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주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저도 이해는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조금 규모를 키워야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왜 내가 하고 있지 않은지 제가 아직 보시다시피 아직은 조금 어리다 보니까 뭐 지금은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고 조금 서두르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저한테 맞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느꼈던, 현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태양광 발전 시공회사의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인허가의 불확실성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그랬습니다. 이제 뭐 영업사원으로서 현장에 나가게 되면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들어가야 되는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인허가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에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절차들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가자마자부터 사업허가 하는 데는 2달까지 걸릴 수가 있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 4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최대한 우리가 땡겨서 짧게 하겠지만 이 정도의 사업 플랜이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2달 정도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최대한 2달까지 걸릴 수 있는 안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고 4개월 정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하면 4개월 안에 업무들을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업무 범위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사업자분들이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얘기 안 하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는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업무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모두 다 저희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물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인허가가 조금, 여기는 개발행위가, 여기는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5년 지나서 그 현장을 지나다 보니 누군가 거기 발전소를 건설해 놓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임과 관계된 것들, 뭐 업무 절차상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 사업 인허가가 다 잘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발행위 허가도 마찬가지고 민원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원을 모두 다 돈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이 있는 민원은 풀기가 쉬운데 목적이 없는 민원들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100%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없는 것들, 사업을 운에 맡겨야 되나?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운에 맡겨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닌 것들이 많았거든요. 내 혼자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물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업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2014년 1월인가요? 2014년을 기준으로 오덴지목,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 대해서 가중치가 0.7이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2015년을 기준인가 2, 3년 정도 가중치가 0.7이었다가 가중치가 갑자기 변동이 됩니다. 임야에 저희가 1700kW 발전소를 건설을 해놨는데 준공을 한 후에 6개월 있다가 정책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공하고 15년, 20년 동안 REC 가중치를 계속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12년 계약이었는데요. 정책이 이렇게 갑자기 변합니다. 우리는 현직에 있었고 발전사들이랑 대기업들이랑 업무를 하면서도 그 정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중치 정책도 지금도 끊임없이 변경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 하나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유추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들은 내가 책임을 지고 하면 되지만 내가 영업을 하고 나한테 일을 믿고 준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허가 기간, 개발행위허가 사업 허가 기간 동안에 정책이 바뀌면 사실 대응이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랜덤인가? 라는 좀 자괴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조금씩 더 무거워졌고요. REC에 대한 불확실성도 요 정책의 불확실성이랑 연계가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가중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지금처럼 REC 현물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들, 무턱대고 말도 안 되게 뭐 이유도 없이 REC가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은 어땠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7만 원짜리가 3달 만에 4만 원대까지 떨어질 거는 사실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앞으로도 어떻게 변동이 된다는 건 주식시장 차트 예측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주변 상황, 국제 유가나 뭐 금리 변동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수많은 변수 중에 한두 가지일 뿐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REC의 불확실성 때문에 수익률이 무지하게 크게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내가 2천만 원 이상, 2,400만 원 이상은 매출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2달 사이에 예측할 수 있는 수익성이 20% 정도 급감을 한다면 그런 것들도 너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입찰 담당자로서 입찰 금액들에 대해서 계속 서치를 해가고 금액들을 정리를 하고 왜 이 금액에 입찰을 하는 게 낫겠는지 이번 입찰에는 얼마를 쓰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기간이 되면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번 2019년 하반기 같은 경우도 입찰에 저 나름대로 저희도 입찰 참여한 것들이 있고 저 나름대로의 금액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전화해서 얼마 쓰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변동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제가 154원을 말씀드렸는데 누군가는 156원에 붙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154원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 없이 그냥 툭툭 뱉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회사를 다닐 땐 저희 아무도 입찰이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저에게 얼마를 쓰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입찰이 끝나고 나니까 지나가면서 내 아는 사람들은 너보다 20원 더 높게 썼는데도 붙었던데 너는 왜 그렇게 밖에 계산을 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나에게 얼마를 적으라고 얘기해주지 않아놓고 결과가 났고 나서는 네가 잘못됐네 잘했네 지금도 많습니다. 뭐 얼마면 될 거다 얼마면 될 거예요 얼마 정도면 될 거예요 라고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 예측이 틀렸다고 해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고 쉽게 책임에서 회피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전 상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책임감 있게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정보를 드릴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굳이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도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수많은 외부 상황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너무 많고요. 제가 업체를 제가 시공을 안 하더라도 친한 동료들이 이제 현직에 다 있다 보니까 그럼 업체를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업체 소개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만 나쁜 놈, 업체만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요. 시공회사들이 영업하는 사람들과 시공회사들도 사기꾼이 많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사기꾼이 많습니다. 공사 시켜놓고 돈 안 주고 공사 다 끝났는데 배째라고 하는 경우들, 은행 금리도 못 갚는 경우들, 또는 제가 재발전소에 발주를 해서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납기일을 못 지키는 경우들,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내가 책임지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더라도 내 발전소를 운영을 하면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수많은 외부 변수들까지 책임을 지고 싶지 아직까지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책임감을 무겁게 느꼈고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만 내가 짊어지고자 하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공회사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기로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거고 투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많이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거고 가격이 비싸게 설비를 하시는 거고 남의 말을 그냥 너무 쉽게 믿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말들을 믿었기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다 알아서 해준대요라고 얘기하는 말 저는 잘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았을 때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손해보면서도 대충대충 해주는 일들은 없습니다.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누군가 이렇다라고 하면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일에 대해서 완료를 할 수 있는 것들 또 그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지금 저희가 태양광 발전소 매매 관련된 건들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할 수 있고 단 하나도 속이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고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책임을 져줄 수 있는 부분들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태양광도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안 좋은 얘기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태양광 산업에 들어오시면 좋은 얘기들은 영업사원들이나 시공회사들 다니면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떻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들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